네, 2022년 1월 31일 이정훈입니다. 설 연휴가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제가 공부한 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전쟁과 외교와 공작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북한을 다뤄야 되는지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부전이승,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쟁과 외교와 공작은 어떻게 하는가? 무력 시위와 심리전으로 부전이승을 거두는 방법. 오늘의 제목입니다. 부전이승이란 말은 아니 불자, 싸움 전자, 어조사 이자, 이길 승자.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죠. 싸우지 않고 상대를 이겨야, 싸워서 이기면은 상대방이 많이 죽잖아요. 그 가족들이 원한을 품고 또 대듭니다. 끝없는 게릴라가 나오기 때문에 완벽한 통합이 안 됩니다. 이겨도 반항을 일으키니까 완전히 내 영토로 삼으려면 싸우지 않고 굴복을 시켜야만. 그래야 그 사람들도 이 힘이라는 게, 에너지라는 게 이게 결국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요소거든요. 제가 정주영 회장 따라다녀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다 한 거는 그 양반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 거역할 수 없는 힘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있으면 따라옵니다. 그러면 적도 내 편이 되죠. 옛날 상산 조자룡이 원래 유비 편이 아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유비한테 왜 유비를 위해 헌신합니까? 유비가 갖고 있는 매력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에너지가 있으면 따라옵니다. 그래야만 확실히 내 편이 됩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럼 북한을 이기는 방법이 제 딴에는 열심히 찾아본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전이승하는 방법. 민주당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부전이승은 엉터리 부전이승이고 제가 하는 부전이승이 오히려 정확할 수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토대로 예로 설명드려 드리겠습니다. 이 부전이승의 방법을 보여주려고 하는 나라가 지금 러시아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병력을 모아놨다고 합니다. 100개 전술대대, 100개 전술대대, 대대 단위로 움직이는, 그 무슨 부대인가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는 드넓은 중앙아시아 초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전투를 하느냐? 탱크 부대인 기갑부대, 그 다음에 장갑차를 타고 가는 기계화 보병부대 중심으로 하는 고속 기동전이 펼쳐집니다. 러시아도 공격 헬기가 있고 기동 헬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육군의 공격 헬기를 붙여서 그 다음에 공군력도 막강하니까 공군을 붙여서 아마 입체 고속 기동전을 할 겁니다. 기동전입니다. 굉장히 속도 빠른 건데 입체는 뭐냐? 땅에서만 벌어지게 되면 이건 평면 기동전이죠. 속도가 빠르면 고속 기동전. 입체는 뭐냐? 3차원, 즉 하늘에도 입체적이죠. 여기에 공군기하고 헬기가 들어가면서 쉽게 말하면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이 보여줬던 바로 그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100개의 전술대대를 동원해서 그 뒤에 여기에는 공격 헬기 대대도 있고 그 뒤에는 아마 공군기들이 대응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전격전인, 이런 개념은 전격전에서 나온 건데 독일이 2차 대전 때 벨기에를 치고 프랑스를 칠 때 전격전, 번개처럼 친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죠. 이거는 누가 우리를 건드렸을 때 억제력이 있는 나라들이 응징보복을 하거나 침략을 할 때 하는 게 바로 전격전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상대방이 때릴 때 우리는 버티기만 하고 제자리만 지키는 전쟁. 이거를 독일어에서 표현하는 게 있는데 제가 단어는 모르겠고 우리는 번역할 때 방석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가 차가워서 여기 전기 방석을 깔았거든요. 방석에 앉아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냥 자리 버티기만 하는 거. 고지전 같은 거 그런 거죠. 방석전은 오래 해봐야 전선 변화도 없고 희생만 큽니다. 지금 러시아가 준비하는 거는 전격전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 지금 러시아가 펼치는 거는 하이브리드 전쟁, 짬뽕 전쟁은 하이브리드가 짬뽕이죠. 기름도 뗄 수 있고 전기차도 되는 게 하이브리드 차처럼 여러 가지를 동원합니다. 전쟁, 군사 이외의 요소를 동원하는 게 지금 러시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 외교 대표가 21일 만났는데 결렬됐죠. 한 번 더 만나기로 했다는데 이 결렬이 이어지면은 군사적으로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은식 예비역 준장이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고요.
가끔씩 만나서 들을 때마다 아 이거 숨이 찹니다.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듣다가 저도 지칠 정도로 많이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과거 러시아 총참모대학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아주 드문 러시아 전문가죠.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지금 홍범도 유해를 한국에 갖고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멋있게 모셨는데, 홍범도 유해가 카자흐스탄에 있죠. 카자흐에서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홍범도 유해를 갖고 오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좀 모셨으면 하는데, 나는 그쪽에 관심 없어 하고 노한 그런 상당히 진짜 군인입니다. 이분이 러시아 총참모대 유학할 때 러시아 군의 기동훈련장에 가서 훈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했는데, 어딘가 하면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450km 떨어진 일리노라고 하는 곳에 있답니다. 근데 일리노 훈련장이 면적이 서울 면적하고 같습니다. 우리 육군은 홍천에 가면 KCTC라고 육군 과학훈련장이 있는데, 전 거기도 몇 번 가봤어요. 상당히 큽니다만은 우리는 대대급 훈련장인데, 얘네는 연대급이 뛸 수 있는, 대대 곱하기 3개가 연대인데 거기에다가 또 기타 병과가 들어오니까 한 5배가 되는 거죠. 굉장히 넓습니다. 광활한 평연지대에서 훈련을 하는데, 쭉 보니까 이 장비를 다 끌고 갑니다. 기차를 끌고 가고 내려가지고 준비를 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쭉 보니까 모든 작전과 훈련을 지휘관이 중심이 됩니다. 지휘관이 모든 걸 설명하고 모든 걸 결정합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에서는 군 시스템은 철저한 상명하복, 독재로 하는 겁니다. 지휘관 밑에 모든 병사들은 수단일 뿐이에요. 장기 뚫을 때 내가 뚫고 포를 희생시키든 쪼를 희생시키든 그건 뭐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죽으라면 죽는 거고 살라면 사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볼가강이 있는데 폭이 800m입니다. 여기를 전차들이 통과를 할 때 이렇게 잔망경 같은 스노켈이라서 숨통을 올리고 물속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까딱하게 되면 물이 들어오면 병사들이 해치 열고 못 나오잖아요. 다 죽는데 그냥 투입시킵니다. 뭐 설명이고 뭐고 없이 바로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군대 이런 훈련할 때 굉장히 조심하는데, 이쪽은 그렇게 지휘관 중심이고 실전 중심이라서 과격하게 하죠. 네. 그리고 병사들 복지 뭐 이런 건 크게 안 따지고 그냥 고 합니다. 세게 훈련합니다. 이렇게 훈련받는 부대가 우크라이나로 쳐들어오면 우크라이나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부대들을 이제 배치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떠냐? 우크라이나가 덩치만 크지 힘이 없습니다. 무기도 이렇다 할 게 없기 때문에 러시아 기갑 부대가 달려들 것에 대비해서 무기를 도입하고 있죠. 그런 무기가 뭔가 하면 대전차 로켓, 뭐 제블린, 영국제 뭐 들여오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나토 동맹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 그 다음에 기타 나토 동맹국들이 무기를 지원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하는 사이에 아마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미국은 나토에 가입해라. 그래야 우리가 무기를 충분히 줄 수 있고 뭘 할 수 있다. 이런 아마 제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영국도 그런 제의를 하고 있고요. 가입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로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안전해지죠. 왜냐?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나토가 전체 차원에서 대응하니까 지지 않을 수 있고 영토를 안 뺏길 수 있죠. 이게 군사와 외교가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동맹을 깨자라는 세력들이 있는데 천만이 와서 동맹을 깨는 순간에 우리는 힘들어지고요. 깨는 순간에 중국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혼자 막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를 감히 못 때리는 겁니다. 이런 걸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들이 많지요. 근데 러시아는 이렇게 100개 대대를 배치해서 위협을 하는 거는 눈속임이고,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순항미사일, 크루즈미사일 이걸 잔뜩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 얘기하면 다연장 로켓, 미국 친구들은 그걸 뭐라나 MLRS라 그러죠. 거기에 에이타크ම්스 미사일도 쏠 수 있고 MLRS. 우리는 천무, 구룡 국산화된 게 있고 미국은 MLRS, 북한은 방사포라고 하는 건데, 이런 소련판 방사포를 잔뜩 배치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미사일과 포병, 장거리 포병으로 때리겠다 그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기갑부대를 준비하는 거는 그건 눈속임이란 얘기입니다. 이 순항미사일은 굉장히 정확하게 날아가서, 지금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보시죠. 내비게이션 타고 어느 아파트 딱 찍고 가면 그 앞에 딱 갑니다. 근데 이 차는 그 집이 10층에서 10층까지는 올라가지 않죠. 그러니까 평면까지만 해주는데,
이 군사용으로 쓰는 내비게이션은 그 고도까지 이 미사일이 10층으로 가야 된다면 10층에 거실, 안방을 때립니다. 3차원으로 내비게이션 만들면 훨씬 복잡해지는데 그러한 정보를 받는 게 바로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몰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작전을 이해하시려면 게라시모프라는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게라시모프 독트린, 게라시모프가 만든 이 러시아 육군 작전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본명은 발레리 게라시모프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몇 살 더 안 많아요. 55년생입니다. 그럼 몇 살이야? 67쯤 됐구나. 대장이고 러시아 연방군 총참모장, 우리 이름 합참의장입니다. 우리나라 합참의장은 힘이 없습니다. 국방장 가도 힘이 없어요. 근데 러시아나 이쪽에서 북한도 그렇고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 한 10년, 20년 합니다. 그 완전 독재자가 되죠. 그러니까 지휘관 중심이 되죠. 우리나라 합참의장은 2년짜리, 총장도 2년짜리,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또 짧게 바꾸니까 사실은 아주 힘이 없죠. 근데 러시아는 다릅니다. 이 게라시모프는 기갑장교 출신, 즉 탱크 부대 출신, 그리고 러시아에는 미국처럼 러시아는요 사관학교가 여러 군데 있어요. 또 군사 학교도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외고 있고 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가게 되면 이 고등학교 과정에 군사학교가 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인데 이 군사교육도 교련교육도 하고 뭐 군인들처럼 제복도 입고 다닙니다. 과거 일본도 제국 시절에 육군 군사학교, 해군 병학교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해군이나 육군 교육을 받는 게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사관학교를 주로 가게 되면 그게 최고의 코스가 되는 군인이 되는 코스죠. 이 게라시모프도 군사학교 특목고를 나와가지고 카잔에 있는 전차사령부 학교를 나왔대요. 아마 전차를 주로 하는 사관학교를 나와서 장교가 되면서 극동군구, 즉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이쪽 시베리아 쪽에서 근무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장군이 되면서 체첸 전투에도 참전을 했고 그걸 지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상당히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푸틴이 2012년에 푸틴이라는 사람이 내가 퓨러라 그랬죠. 독재자. 2번 대통령을 하고 나서 총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대통령 돼서 이제 2턴째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총리 됐다가 올라왔을 때 대통령이 되면서 이 양반을 총참모장에 임명하고 이 친구와 동갑내기인 세르게이 쇼이구를 국방장관에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총 2012년에 했으니까 둘 다 20년, 10년째 같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을 다 휘두를 수 있죠. 이 게라시모프가 앞으로 독일, 소련군은 러시아군을 이렇게 싸운다라고 하면서 만든 개념이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잡종 전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도 넣고 전기도 갈 수 있는 거. 뭐냐? 전쟁을 하기 전에 기갑부대를 투입하기 전에 뭘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전부터 하는 겁니다. 사이버전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얼마 전에 보도가 있었는데 정부의 전산망이 다운됐어요. 해커들이 들어와서 다 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안 나있지만 우크라이나 군 지휘부의 시스템도 좀 다운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다운되면은 정부망이 다운되면 큰일이죠. 그럼 겁먹죠. 그 다음에 심리전을 펼칩니다. 지금 100개 전술대대 10만 병력을 동원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는 겁먹죠. 러시아랑 굴복해라, 싸워야 된다, 뭐 갑론을박 국가가 쪼개지죠.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계속 겁을 주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굴복하지 않은 세력들이 현 정부에 반기를 들면서 예멘이 지금 반군이 친정부를 치듯이 하면서 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반군 세력들이 모여서 러시아가 얻고자 하는 지역에 모여갖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 주민투표를 통해서 우린 러시아가 되고 싶다라고 설정해버리면 러시아군은 침략을 안 한 겁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바로 이 전쟁을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세바스토폴이라고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함대가 있는 지역을 크림반도를 뺐을 때 바로 러시아가 이렇게 했었어요. 푸틴이 처음 2텀 연임할 때. 푸틴이 전략가입니다. 막 겁만 주고 거기서 친러시아 반군들이 일어나갖고 크림반도를 차지한 다음에 주민투표를 하니까 압도적으로 러시아로 붙자 그러니까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넘어갑니다. 우크라이나는 찍소리도 못해요. 만약에 러시아군이 쳐들어왔으면 침략이다 그래서 미국하고 뭐 이렇게 참전을 할 텐데 참 침략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 이게 게라시모프 독트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의치 않으면은 아까 순항미사일부터 쏘고 그 다음에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그 다음에 기갑부대가 들어가서 순식간에 점령하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전격전이 되는 거죠. 2차 대전 때는 전격전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쟁까지 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러시아가 게라시모프가 준비한 전쟁이 이거고요. 이 전쟁 개념은 미국이 이라크를 칠 때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이라크 전쟁을 A-Day 전쟁, 공중으로 때린 전쟁, 그 다음에 그라운드 전쟁, G전쟁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전에 이미 심리전으로 미국이 충분히 흔들어 놨었고 사이버전으로 다 괴멸시켜 놓은 다음에 들어갔죠. 우크라이나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위협을 느끼니까 나토 회원국은 아닌 상태인데 이제 긴급히 외교 문제로 외교적 루트로 미국제 무기를 받고 영국제 무기를 받고 그 옆에 있는 발틱 3국도 나토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무기를 받아봐야 러시아군이 사이버전을 펼치고 하게 되고 심리전을 하게 되면 사용을 못해요. 기갑부대가 달려들어와야 쏘는데 안 달려들어올 겁니다. 달려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전에 순항미사일을 쏠 텐데 이들은 우리가 개발한 천궁이나 미국이 개발한 패트리어트 팩3나 또는 이스라엘이 개발한 데이비드 슬링이나 아이언돔이 없잖아요. 그건 무방비로 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기갑부대 왔을 때 제블린 쏘봐야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 대학원생하고 유치원생하고 지금 대결이죠. 겁도 주고 다 하는 겁니다. 붙으면 상대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나토 가입입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될까 의문스럽기는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미영 불 독이 전체가 개입해서 막아주니까 살아남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건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막아주는 거고 국민 단합하는 건 우크라이나 정부 스스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또 위기를 맞는 겁니다. 이제 북한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거듭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지금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이라면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 지시를 내리겠어요. 북한 미사일 발사 부대에 대해 사이버전 걸어라. 북한도 저런 것들을 이 통신으로 할 텐데 우리 국군 사이버 사령부하고 북한 사이버 왕을 다운시키는 겁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사이버 실력 대단합니다. 장성택이가 죽었죠. 장성택이 죽은 거를 당시 우리 안기 부장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확실한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우리 해킹으로 한 겁니다.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군 사이버 사령부 능력이 탁월하니까 북한도 이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여서 국정원 댓글 사건 통해 가지고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초토화시키고 국정원을 초토화시켰잖아요.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아바타노로 또 해버린 거죠. 이러한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북한 정부 통신망하고 군 지휘부망을 한번 다운시켜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쏘려고 하게 되면 우리도 상당한 전자전 능력이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 이게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제밍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랄탄이 됩니다. 어디로 가서 북한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전자전을 걸면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우리의 구축함을 타고 동해에서 그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갈 때인데 갑자기 해군 장병들이 막 오더니 멀리에 일본 이지스함 왔대요. 그래서 그런데 그랬더니 지금 하나도 안 보인대요. 뭐가 안 보이냐 그랬더니 쟤네들이 공해상에서 만난 거니까 일단 의심을 해갖고 전자전을 걸어서 지금 우리 다운됐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지금 사람 눈만 살아있고 레이더는 다운된 거죠. 우리도 북한 한다 걸어보라 이거예요. 사이버전, 전자전, 일렉트릭 워페어를 거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당황하겠죠. 그럼 뭐라 하겠죠.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뭐냐? 이게 거대한 심리전입니다. 지금 우리 합참에 민사 심리전 참모부가 있습니다. 거기 심리전단이 있는데 심리전단이 지금 다 놀고 있어요. 기껏 한다는 게 대북방송 휴전선에서 떠드는 건데 그거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진짜 큰 심리전은 북한 인민을 상대로 쫙 퍼뜨리는 거고 더 좋은 거는 북한의 요인들한테 우리 실력을 보여줘서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전, 사이버전, 전자전은 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자꾸 저렇게 쏘는 그럼 북한이 뭐라고 대응을 하겠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소리 없이 절대 공개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또 쏠조지를 보이면 우리는 우리 수단을 동원해서 니네 미사일을 막겠다. 그리고 우리도 기동한다 하면서 우리의 7군단, 육군의 7군단, 해병대 1사단을 동원해서 기동훈련을 들어가는 거죠. 우리 7군단에서 2개 사단을 기계사단 동원해서 들어가면 굉장히 그것도 규모가 큽니다. 북한도 신경 쓰일 겁니다. 그 다음에 공군기 동원해서 쏘티, 출격을 늘리면서 쭉 하고 그러면서 북한이 그러면서 쏘려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 계속 외교적으로 떠들면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 압박을 가야 돼요. 자, 북한이 모라토리엄 어기고 유엔 제재 어기고 하는데 너 어떻게 할래? 니들이 북한을 못 막으면 우리가 막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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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라. 우리가 하는 거 너 나 시비 걸지 마. 계속 뭐는 거야. 북한이 핵실험해도 너 왜 안 막았어? 우리가 막을 테니까 너 개입하지 마. 그리고 북한이 그래도 자꾸 떠들면은 1914년 박영수가 했던 말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대통령이 하면 더 좋고요. 아니 그럴 필요도 없다. 한 대령급 장교가 나와서 해도 되겠네. 그럼 이게 알려지면 뭐 전 세계가 난리 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심리전이고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계속 북한에 압박을 놓고 북한을 응원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북한 불바다론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자병법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부전이승,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을 말로는 부전이승 좋아하는데 부전이승 그거는 마지막 단계고요. 제일 밑에 단계는 뭐냐? 부전이승 하려면 상대가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깨부술 수 있는 벌병, 7벌자에다가 병사, 군대죠. 상대의 별병을 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이 갖추고 난다면은 우리를 쳤어? 그럼 너희를 작살내. 공격해 들어갈 거야. 응징보복할 거야. 이거를 공성, 공격하다 할 공자에다가 남대문성, 북대문성을 성할 때 재성자입니다. 그때는 고대에는 성이 시티니까, 도시니까, 네. 응징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병을 할 수 있고 공성을 할 수 있으면은 근데 이걸로 해서 상대를 굴복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원한을 갖고 대드니까. 그러나 그 능력은 보여주고 겁을 주고 하되 마지막에 사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벌교입니다. 손자복에서. 상대를 외교적으로 도와줄 수 도움 못 받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EU도 가입 못하고 나토도 가입 못하니까 지금 애를 먹고 있잖아요. 발틱 3국은 나토에 가입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위험하진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한미동맹 때문에 안전한데 이걸 외세라고 미국 나가라 하는 게 누구다? 문재인 정권, 이재명 캠프에 많은 주사파들입니다. 우리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거꾸로 북한이 중국하고 고립되고 중국한테 너 분명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북한 핵실험 반대한다 그랬는데 핵실험도 왜 가만히 있어? 북한 미사일 반대한다고 제재 동의해놓고 왜 안 해? 내가 한다.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들어가면서 북중을 이간시키는 거죠. 벌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 북한의 대전략, 국가 전략 있죠. 남조선 해방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거꾸로 북조선을 해방시키는 가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는 손자병법 나올 때는 그 전략을 모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략을 치는 걸 벌모라 그랬습니다. 벌모를 하게 되면 부전이승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북한이 거꾸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반대로 가는 겁니다. 벌병할 능력 있죠. 벌병할 능력을 많이 준 게 우리 삼축체제 3K를 약화시킨 게 문재인 정권이고 공성 능력 그것도 약화시킨 게 문재인 정권이고 벌교는 해야 되는데 DJ가 계속 북한이 뭐 서방 국가가 수교해야 된다고 오히려 도와줬죠. 외교가 돼서. 이것도 차단해야죠. 그 다음에 북한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국정원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김일성 대학하고 북한의 명문인 김책공대 학생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 김정은 타도하자, 독재 타도 데모를 하게 하는 겁니다. 동독이 무너진 것도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회인가에서 촛불 시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독이 무너졌고 폴란드도 단결 노조가 나오면서 노동운동이 나면서 무너진 겁니다. 근데 계속 우리는 촛불 시위가 우리를 당하고 있어요. 박근혜 탄핵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민주화 시위가 나오도록 계속 국정원이 여러 가지 방법, 심리전을 하는 거죠. 국정원에 있는 심리전 부대가 북한에 뭐 삐라를 뿌리든 뭐를 하든 탈북자를 거꾸로 북한 해방 요원으로 집어넣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북한에서 광주 사태 같은 게 벌어지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야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김정은을 뒤엎고 그 세력들이 우리는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겠다 하면 평화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창중인데 이게 통일 방안인데 이걸 경착륙이라고 회피했던 게 김영삼 정권.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전쟁하면 안 돼. 전쟁은 무슨 전쟁. 벌병 공성 능력만 거론하는 걸 전쟁으로 알았던 게 김영삼. 문재인 다 마찬가지. 노무현 엉터리 전략가가 아닌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도발을 했으니까 저는 참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전쟁과 외교와 정보, 공작을 제대로 펼쳐라. 무력 시위하고 사이버전을 걸고 전자전을 걸고 심리전을 걸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싸우지 않고 평화적인 통일이 올 수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가 하는 걸 잘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이라크 전 때 미국이 한 걸 다시 볼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와 있습니다. 우리 특수전사령부 같은 경우에서 해군 특수전 여단하고 같이 지금 미군이 준비하고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어딘지 미리 좀 파악했다가 우리나라 원전 많잖아요. 거기 가서 원전을 핵을 어떻게 다는지 연습 좀 해가지고 미리 침투해서 무력화 시켜놓는다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쟁과 외교와 정보는 어떻게 하느냐, 공작은 어떻게 하느냐. 대차원에서 하이브리드 전쟁, 잡종 전쟁, 짬뽕 전쟁,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이브리드 전쟁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